내 이름은 정세월드, 도쿄 11년차 직장인. 토요일인 오늘 도쿄는 한겨울임에도 불구하고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따뜻한데, 서울은 영하인 오늘 도쿄는 17도라니 앞으로 우리 지구는 어떻게 되는 건지 문득 걱정이 되었다. 딱히 계획 없는 토요일이지만 날씨가 좋으니 일단 나가볼까 하는데, 가을에나 입던 코트를 한겨울에 입자니 어색하지만 1, 2주 있으면 또 추워지겠지 뭐. 이제 없는 건 상상도 할 수 없는 식세기를 돌려놓고 출발하려 하는데, 나가는 줄 알고 따라 나온 반려 쓰레기 스댕이. 정세월드, 쓰레기장에 들리면 볼만한 잡지나 만화책 없나 둘러보는 사람. 그나저나 밖에 나왔더니 날씨 좋은 게 더 느껴지는데, 그냥 동네만 걸어다녀도 충분히 행복할 것 같지만 이왕 나온 거 도쿄 여행을 해볼까 한다. 전철역으로 가는 길조차 동네 사람들의 재치에 절로 미소가 지어지는 산책길인데, 그건 그렇고 오늘은 어디를 가볼까 아직 고민 중이다. 그렇게 잠시 고민하다 드디어 결정. 오늘의 주제는 전차 타고 떠나는 로컬 도쿄 로컬 여행. 여행의 시작점으로 가기 위해 근처 역으로 와서 출입카드 찍고 이동 해서 도착한 곳은 도쿄 상겐자야라는 곳인데, 정세월드 예전 영상에서 한 달 살기 좋은 동네로 추천한 적이 있을 정도로 나의 최애 동네 중 하나인데, 관광지라기보단 약간 이런 느낌의 멋쟁이 로컬 주민들이 많이 모여 사는 동네이다. 하지만 오늘의 목적이 상겐자야 여행은 아니고, 진짜 목적은 바로 이곳. 이곳에서 세타가야 선을 타기 위해서이다. 기차, 지하철 여행도 좋지만 개인적으로 일본의 소도시에 있는 이런 노면전차들을 좋아하는데, 무려 도쿄에도 아직 노면전차 노선이 2개나 운행 중이었으니 1911년부터 운행 중인 아라카와 선과 이곳 상겐자야에서 출발하는 세타가야 선으로 1925년 개통의 10개 구간 총합 17분 거리를 100년간 이어주고 있다. 아직 한국인들은 찾지 않지만 이곳 또한 로컬들의 여행지인데, 간단히 지도만 하나 챙겨본다. 열차를 이용하는 꿀팁은 바로 1일권을 사는 건데, 1회 탑승 160엔, 1일 무제한권 380엔이니 3번만 타면 무조건 이득이다. 우리같이 생각 없이 온 사람들에겐 코스 중간중간 어떤 곳들이 있나 그림 지도가 있어 편한데, 그럼 어디 한번 함께 타보도록 하자. 하루 5만 명이나 이용하는 만큼 시발역에서부터 사람들이 가득가득한데, 탑승한 것만으로도 어느 지방 소도시의 여행이라도 온 듯 따스한 기분이 들었다. 그렇게 떠나는 도쿄 시내 중심가 노면 전차 여행. 전차는 시속 30km의 속도로 느릿하게 이동하는데, 전차를 탄 채 횡단보도를 건너고 골목길을 누비며 보는 이 풍경은 1970년이나 지금이나 하나 바뀐 게 없을 것이다. 태어나기도 전에 감성에 흠뻑 젖어 있다 보니 앞불싹 어느새 10여 분이 흘러 종점. 종점의 이름은 시모타카이도라는 곳인데, 도쿄에서 가장 사람 사는 냄새에 물씬 나는 동네 중 하나라. 간단히 동네 산책을 하고 다시 전차를 타러 올까 한다. 역 앞에 있는 상점과 초입에서부터 여기는 관광지가 아닌 사람 사는 곳이란 걸 알 수 있는데, 도쿄의 중산층이 오밀조밀 알콩달콩 사는 진짜 모습이 궁금하다면 가이드북에 나오는 곳이 아닌 이 동네가 제격이 아닐까 싶다. 정세월드, 남의 동네 오면 집값은 꼭 확인하는 사람.
혼자 살만한 집은 6, 70만원, 둘이 살만한 집은 100에서 120만원인데 도쿄 신주쿠까지 지하철 환승 없이 10분이면 갈 수 있는 걸 생각하면 주거 가성비도 상당히 좋은 동네인 것 같다. 다이소가 전세계 백인샵을 휩쓰는 요즘이지만 사실 이런 게 진짜 로컬 백인샵의 모습인데 나는 편의점처럼 잘 정돈된 다이소보다는 이런 정리 안 된 동네 백인샵이 그냥 왠지 더 좋다. 마침 노트가 필요했어서 세금 포함 110엔을 내고 하나 사고 밖으로 나왔는데 벌써 12시 24분이라니 아침도 안 먹어 살짝 출출한데 어디 보자. 여긴 뭐지? 일본의 붕어빵 타이야끼라. 에이, 점심부터 무슨 배고픈데 하나 먹고 가자. 정세월드. 먹을 거 앞에서는 슈퍼 P가 되는 남자. 남의 동네 오면 샌베이나 타이야끼 혹은 푸딩은 꼭 먹어주는 게 예의이다. 이 동네의 타이야끼는요? 10점 만점에 9.2점. 국가 간 물가 비교를 맥도날드의 빅맥 지수로 한다면 일본 동네 물가 비교는 내가 만든 라멘 지수. 같은 도쿄여도 라멘 물가는 천차만별인데 여감 라멘집 기본 라멘이 650엔이라니 기본 900엔 1000엔 하는 도쿄 다른 동네들을 생각하면 확실히 살기 좋은 동네이긴 하다. 상점 입구에도 잡화점, 식당들보다는 생선가게, 야채가게들이 위치해 있어 색다르니 바쁜 도쿄 여행 중 한숨 돌리기 이만한 곳들이 또 있을까 생각하며 시모타카이도 역을 떠나본다. 울트라맨 고양이 에코백을 멍하니 보며 골목 사이사이를 덜컹덜컹 달려 도착한 곳은 이 노선 최대의 관광지 야마시타역. 특징 없어 보이는 이 아담한 동네는 최근 고양이로 점차 관광객을 유치하고 있는데 바로 이곳이 손 흔드는 고양이, 일본의 마네키네코가 시작된 곳이기 때문이다. 동네 곳곳엔 이 고양이 관련 상품을 파는 가게들도 많이 보이는데 가게 한켠에 붙은 부동산 물건들은 뭔가 싶었더니 본업이 부동산 가게, 부업이 굿즈 판매였다니 돈 버는 법 아시는 사장님이네 싶었다. 그나저나 어쩐지 살짝 배고픈 게 이런 고양이 디저트도 눈이 가지만 금방 다시 배고파질 것 같아 패스하고 동네 식당들을 기웃기웃 거려본다. 정세류 여행지 식당 선정법. 오래 살아남은 식당은 그 이유가 있다 술. 창업 쇼와 3년, 그럼 서기 1928년, 100년 가까이 손님이 왔다는 건 그 이유가 있을 것이니 그 역사를 믿고 먹어보도록 하자. 동네 식당은 역시 생맥보다는 병맥주가 제맛. 오늘의 메뉴는 뜨끈한 소바인데 쌀쌀한 계절에 이만한 게 또 없는 것 같다. 실패하는 법이 없는 정세류 식사수를 마치고 나가는 길. 그새 줄이 생긴 거 보니 역시는 역시 동네 맛집이었나 보다. 일본의 에도시대. 한 성주가 어떤 절 앞을 지나가는데 고양이 한 마리가 자기를 향해 계속 손짓을 해서 뭐지? 싶어 고양이에게 다가갔더니 서있던 자리에 큰 번개가 쳐 목숨을 구했다는 이야기가 마네키네코의 전설인데 그 이야기 속 절이 바로 이곳 고토쿠지. 사실 3년 전 영상에서도 찾아온 적이 있지만 그때는 코로나로 개방을 안 해 여기 입구에서 그냥 돌아간 나의 슬픈 추억이 있는 곳이기도 하다. 기상이변 덕에 늦가을 같은 절 안으로 들어서는데 고즈넉하고 예쁘게 꾸며진 절이어서 경내를 어슬렁거리는 재미가 있었다. 절에서 가장 인기 있는 곳은 바로 이 고양이를 모시는 곳인데
이 공간에서 재밌는 건 곳곳에 숨어있는 고양이들 찾아내기. 나무 사이나 문틈 여기저기 숨어있는 고양이들을 찾다 보니 마치 숨바꼭질을 하는 듯한 기분도 들어 재밌었다. 무엇보다 이 절을 세계적으로 유명하게 만든 모습은 절의 뒤쪽에 있는데 바로 고양이 복납소. 가지각색 크기의 고양이들이 수천, 아니 수만 마리 모여 있는데 SNS 열풍을 타고 퍼져 손짓 하나로 전 세계인들을 이곳 도쿄로 부르고 있다. 좁디 좁은 틈새까지 센스 넘치게 위치한 고양이들. 이 정도면 고양이 집사들의 도쿄 필수 여행지가 아닐까 생각해본다. 고양이 하나로 글로벌 관광지가 되다니 역시 스토리텔링의 나라구나 싶은데, 아니 절에 와서 이런 걸 사는 건 누구지? 의 누구지는 보통 나. 800엔에 고양이 한 마리를 입양해 보았다. 에도시대 성주를 구해준 것처럼 나를 지켜주는 고양이가 되길 바라며 고양이 성지 고쿠분지 구경은 여기서 끝. 나무아미타불 관양보살. 구경을 마치고 다시 이동하는 길. 1일 탑승권을 쓰러 다음 역으로 걸어왔는데 어라? 전차가 도착했나 싶었더니 전시용 전차로 1920년대 여길 운행하던 전차인데 전차 바닥이 나무로 된 모습을 보고 있으니 학창시절 교실 나무바닥 왁스칠하던 추억이 생각나는 은근 옛날 사람인 정세월드. 공짜 열차를 타고 달리다 날씨가 너무 좋아 아무 역에서 내렸는데 공짜 열차도 좋지만 이런 날씨엔 걸어다니고 싶어서다. 역 이름은 어디보자. 가미마치역. 딱 봐도 특별히 볼 건 없을 것 같은 동네이지만 전차 한 정거장 정도만 걸어가 볼까 한다. 개성 넘치는 동네 식당들을 지나 또 무조건 맛있을 수밖에 없는 버스에 대만 만두집도 지나 3, 4분쯤 걸었을까? 뜬금없이 나타난 다음 역. 이제 막 걷기 시작했는데 다음 역이라니 어리둥절한데, 알고 보니 이전 역에서 겨우 300m 거리로 일본에서도 짧기로 유명한 노선이라니 죽어라 뛰면 일본 컷도 가능하겠다 싶었다. 그렇다면 한 정거장 더 걸어가 보려는데 이 동네도 도쿄 전체로 보면 꽤나 중심가인데도 불구하고 한국에선 사라진 작은 담배 가판대의 모습이 아직 남아있는 등 역시 일본은 바뀌지만 하나도 바뀌지 않는 재미있는 나라인 것 같다. 다시 시작되는 산책길. 전철길을 따라 걸어다니다 중간중간 가게들 구경도 하는데 전병 가게는 그냥 못 지나치지. 한국에 약과가 있다면 일본은 전병, 즉 샌베이인데 이리저리 둘러보다 후지산을 들고 나와보았다. 아작아작 씹어대며 동네 구경을 하다보니 너무 마른 걸 먹어서인지 입 안이 건조한데 생각해보니 오늘 커피를 한 잔도 안 마셨겠다. 여기 잠깐 들렸다 가면 딱일 것 같다. 10년 전 일본에 처음 왔을 땐 일본엔 스벅밖에 없나 싶을 정도로 개인 카페가 적었는데 이제는 어느새 동네마다 개성 있는 카페들이 많이 생겨 마을 주민들의 사랑방 역할을 똑똑히 하고 있는 것 같다. 커피를 마시며 강아지 구경, 또 강아지 구경을 하며 잘 쉬다 다시 떠나야 할 시간. 오늘의 시작은 노면전차 여행이었지만 집으로 가는 역으로 향하며 생각해보면 오늘 여행의 메인은 관광지로서의 도쿄가 아닌 진짜 도쿄 사람들의 일상을 함께 할 수 있는 여행이 아니었나 싶다. 다시 가정집 사이를 달려
도착한 여행의 시작점 상겐자야역. 노면전차가 앞으로 100년, 200년 더 달릴 수 있길 바라며 작별하고 오늘의 노면전차, 아니 진짜 도쿄 여행은 여기까지.